네, 월간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월간전에서는요, 미증시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현재 시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핵심 공약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꼭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월간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이윤호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께 매주 목요일 밤마다 이렇게 앞에 나타나가지고 미국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떠한 부분을 공부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옥석 가리기를 잘못한다. 내가 옥장판이 아니라 가시장판에 잘못 앉으면 이제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장에서 좀 이렇게 잘 가릴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월간전에서는 미증시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미국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약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뭐 지난주랑 비슷합니다. 우리 미국 주식할 때 한국 주식은 사실 이 테마성이 굉장히 짙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을 거의 뭐 왕따 시키듯이 하면서 정말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질주하는 걸로 봐서는 약간 밸류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보다는 이 미국 주식이 약간 이 통화 정책에 따라서 네. 좀 많이 변동성이 좀 생기는 편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 통화량 체크 저 이번 주에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관련된 이슈도 볼 거고 그리고 이제 히트 종목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 이렇게 요 네 가지 한번 오늘 1시간 50분이죠? 네. 50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증시 마감 시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금융주와 기술주의 약세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판결이 또다시 지연되고 이란과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우 지수는 0.09%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역시 각각 1% 그리고 0.5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미증시 흐름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물론 우리들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나스닥이라든지 S&P에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네. 근데 요 딱 들어가자마자 증시가 강세라서 들어왔는데 약간 요렇게 좀 쓴 그런 고배를 삼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저기서 전쟁 이슈가 터지고 맞아요. 국가 대 국가 대립 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많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기준으로 사실 1% 하락이면 선방을 잘 한 겁니다. 선방했다. 네, 선방을 잘 한 거예요. 물론 오늘 장세도 역시나 봐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통화량에 대해서도 또 살펴봐야지 이게 좀 결과가 나오겠지만 오늘 이제 어제죠? 네, 네. 어제 장세에서 한 요 정도 조정이 좀 나온 거는 그래도 지금 이슈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양호하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다우 지수보다 S&P 특히 나스닥 지수의 상승이 도드라진다고 했는데 이런 이제 특징이 도드라지는 그 시장의 특징이 이제 그거라고 했죠. 약간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그런 시장의 현상이다라고 네네. 했는데 오늘은 다 내려앉았기 때문에 요건 이제 크게 신경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우지수 근데 여기서 요 전에 있는 차트들을 볼게요. 이렇게 뭐 진짜 결정적인 악재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거든요. 네. 그리고 요건 이제 그냥 통상 있는 조정. 이 통상 있는 조정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를 항상 갱신을 했습니다. 오. 이때도 물론 어느 정도 조정세가 약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 내가 공포에 팔지만 않으면 공포에 팔지 말아라. 공포에 팔지만 않으면 얘도 결국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 말고 나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나스닥도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죠. 얘도 이 전고점을 아직 뚫어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항상 보면 이런 조정세 이후에 횡보세는
전고점 돌파로 이어지는 경우가 오. 많았습니다. 근데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리고 S&P도 뭐 복붙인가? 예,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네요. 예, 미증시는 사실 다우지수와 나스닥 S&P로 갈려 있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이 두 이제 그룹 간의 약간 이런 커플링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굉장히 짙은데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미증시는 올라간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야 지금 코스피가 4,700을 넘었는데 맞아요. 여기 투자 안 하고 뭐 하냐? 이거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조정이 한번 진짜 뭔가 우리나라 뭐 통화량이라든지 네, 아니면 네.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뭔가 크게 한번 삐끗해가지고 한번 외인들이 쫙 빠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거 정말 막기 힘들 거예요.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환율이랑 주가가 같이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음. 근데 이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네, 왜 네. 그런지 약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기보다는요. 네네. 코스피 지수 안에서 유망한 산업들의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회사들 네네. 위주로 올라가는데 환율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외인들이 이걸 왜 사냐? 외인들이 들어오면서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행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 전에 엔저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됐었죠. 네네. 그때 우리가 일본을 안 갔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죠. 네. 엔화가 싸지니까 일본을 가가지고 소비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얘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보면 되는 게 아. 코스피도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로 보니까 네네. 우리는 이제 기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원화잖아요. 그렇죠.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이제 외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걸 달러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쵸. 달러로 한번 원화로 환전을 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사는 건데 이거로 생각해봐요. 원화가 싸져요. 그러면 그 주식 뭐 삼성전자로 예를 듭시다. 네. 그럼 삼성전자가 그냥 8만 원대에 딱 안착만 계속해서 해 있어도 환율이 내려가면 얘가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원익, 그룹사, 뭐 LS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큼직큼직한 코스피 종목이 많이 오르면서 코스피가 4,700을 돌파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죠.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다 잘하고 있잖아요. 기술개발도 맞아요. 잘하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신사업도 잘하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하나가 크게 삐끗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 경제가 휘청한다. 네. 그러면 이거 진짜 걷잡기 힘들 거예요. 강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그때 얘기고, 그쵸. 요건 이제 그때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잘 이렇게 견조하게 이런 사업과 신사업, 주사업과 신사업을 잘 이렇게 읽어 나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그냥 계속 보면서 네.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미증시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미증시 핫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간의 협상 결렬 소식입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 구상에 대해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현 체제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법 판결 연기 소식인데요. 미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슈들 하나씩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네. 그리고 이제 이 국제사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미국이 군사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을 해서라도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는 자원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한테 우라늄 이런 것들 네네.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중국한테 히토를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국가가 체제상으로 봤을 땐 어때요? 적대 체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카드를 하나라도 더 상대방한테서 뺏어오기 위해서 이 그린란드라는 카드가 미국 입장에선 필수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미국이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요 셋이 얘기를 했는데 결렬이 됐어요. 네네. 물론 뭐 이렇게 협의체 같은 걸 만들긴 했습니다만 협상 자체는 결렬이 됐는 게 저는
약간 빨강과 파랑의 구도라고 봐요. 그게 섞일 수가 없는 그런 구도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린란드 확보가 목적이에요. 미국은. 근데 맞아요. 덴마크는 지키고 싶어해요. 음. 이거 협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협의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두 국가 더해가지고 이제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남기를 희망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 국가의 이 갈등이 저는 약간 조금씩 더 고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여기가 필요한 거고 얘네들은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뭔가 이 국가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더 얼어붙지 않을까. 특히나 덴마크는 영국이래. 유럽이죠. 그렇죠. 미국과 유럽은 그동안에 관계가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 취임 이후로 약간 유럽과 미국 사이가 계속해서 삐걱대고 있거든요. 옛날만 못해요. 옛날만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정세가 좀 많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이슈가 요거 말고도 네네.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관세에 관련된 이슈인데 네네. 1, 2심에서는 이제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3심까지 갔어요. 마지막 대법원까지 갔는데 연기를 했어요. 네. 이 판결을 연기한 게 사실 위법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얘를 왜 연기했을까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왜 연기를 했을까? 왜 연기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물론 이거는 오피셜이 아니라 그냥 이제 저의 생각,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이거는 이제 단순히 법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와 싸웠어. 근데 그걸 이제 재판에 가가지고 뭔가 땅땅땅 판결을 받으면 결국에 그 사람과 나만의 일의 그쵸? 사이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관세 가지고 트럼프가 뭘 했어요? 장사를 엄청 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관세 제로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게 투자도 받고 그리고 설비 투자나 이런 공장 설립 이런 것도 많이 받았단 말이야. 네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을 해봐요. 문제가 커지죠. 미국이 배상해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음. 그래서 그 단순히 법률적인 게 아니라 자국 경제에 이득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연기가 됐다고 보고요. 저는 이거 쉽게 결정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전 좀 질질 끌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수를 쓸 것 같긴 하지만, 네.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요 관세도 그렇고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지정학적인 뭔가 이런 갈등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이 증시를 좀 주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요런 이슈들 있죠. 네네. 요런 이슈들에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섹터와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잘 신청하시고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에 대한 핫 이슈들까지 함께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시장의 핫 이슈들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서 탄탄한 투자 전략 세워가 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에 제약 관련주로 머크앤드컴퍼니 공략을 해드렸고요. 또 보안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원자재주로 리튬 아메리카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밖에 글로부스 메디컬과 아이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스노우플레이크까지 총 6개의 종목을 생방송 안에서 공략을 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난주에 갖고 나왔던 스노우플레이크 있잖아요. 얘는 이제 첨부를 못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조정이 왔어요. 우리가 공략을 하고 나서. 근데 요건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올라갈 종목은 올라간다. 그쵸. 조정세는 조정세일 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른 것들 머크 한번 볼게요. 머크 같은 경우는 우리 공략 시점이 딱 이때였어요. 딱 이때 공략해가지고 30%가량 상승이 나왔죠. 네네. 이 당시에 제가 여기 투자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신항암제 새로운 항암제가 엄청나게 경제성이 있을 것 같다. 사업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아니면 못 들어가. 이때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이때 아니면 못 들어가는 너무 장세가 왔죠. 정확하게 타점을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저와 함께 하시면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방송 끝나고도 하나 더 드릴 거예요. 딱 하나. 예. 그리고 요거 펠로에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얘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버스 메디컬 요건 이제 의료 AI죠. 예, 네. 로봇 의료주인데 공략 시점 이후에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한 1주,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오는 중이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요런 종목들을 좀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시면 되는데 들어오고 싶다고 계속해서 그냥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지 않아요. 이 방송 내에서도. 50분 한정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중간에 이걸 띄었다가 이제 없앴다가 아. 띄었다가 없앴다가 그쵸.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떴을 때 여러분들이 얼른 거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종목을 꼭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에 대한 흐름부터 공략주 리뷰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는 투데이 토픽 만나보기 전에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헷갈리는 장세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종목이 내 계좌의 수익을 더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 투데이 토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예요. 여기 보면 맨 위에 AI 전력난 속 핵연료 재편한다. 미국이 뭐 하기 위해서 러시아 우라늄 독립에서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한다. 네네.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산업에 한번 밀어주기 시작하면 이 밀어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천문학적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시장 참여자들 역시도 그거에 이제 기대해가지고 이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주식은 요런 이슈로 한 번씩 요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이겠죠. 네. 원전이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상태였다면 요런 이슈 때문에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가면서 전고점 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요게 그 내용이에요. 이 내용 보면 자, 미국 데이터 센터 뭐 AI 요거에 목숨 걸고 있죠. 그렇죠. 목숨 걸고 있고 얼마 전에 메타에서도 이 SMR 기반의 이런 원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이제 뭐 사실상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폭증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핵연료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랑 러시아 사이가 어때요?
좋지 않죠. 예, 말로는 트럼프 말로는 야 푸틴 잘했다, 그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제 이 둘 사이는 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배경이 있겠고 정책 목표는 뭐예요?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을 탈피하는 것. 왜냐? 외교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네네. 예, 그렇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체계를 어떻게 재점검하고 키워야겠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 에너지 안보, 미국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투자받는 기업들이 있어요. 투자가 받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 비어 있어요. 그죠? 네네. 예, 여기 딱 세 기업이 있거든요. 음. 요 중에서 한 종목이 나머지 두 종목은 다 갔어. 네네. 한 종목이 아직 못 갔어요. 오. 예, 그런데 걔가 왜 못 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음. 예, 그 종목을 오늘 공략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기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요 투자받는 기업들 해가지고 세 기업이 있다고 했죠. 네. 미국 정부의 이런 에너지 안보 위해서 요 27억 달러에서 뭐 이렇게 막 지원받는 거. 그 중에서 한 회사인데 이제 넥스트젠 에너지라고 이 회사가 이제 우라늄 이제 채굴이라든지 뭐 요런 요런 걸 이제 하는 회사예요. 이제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어요. 거의 그냥 이때 양봉 한번 쫙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하고 또 한 번 상승이 나오죠. 지금 진입하기엔 좀 무리가 있네요. 그렇죠. 예, 고점이니까요. 네네. 물론 여기서 물려서 이제 물리고 나서 버틸 자신이 있다. 신경 안 쓰고 버틸 자신이 있다 하면 여기서 들어가는 거고. 쉽지 않죠. 예, 그게 아니라 나는 요 세 기업들, 이 투자받는 기업 세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안 간 그 회사가 하나가 딱 있는데 그 회사가 좀 조정세에서 아직 좀 허우적대고 있어. 지금 타이밍이네요. 지금 타이밍이에요. 자, 그래서 뭐 아무튼 요런 식으로 이거 투자받는 기업들이 얘 말고도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는 네. 제가 공략하는 종목이고 네, 그 네. 종목도 신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딱 안 올라간 한 종목. 이거 마지막 버스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꼭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이슈에서 눈을 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투데이 토픽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저희 월간잔에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도 아닌 미국 주식을 선뜻 시작하기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투데이 레슨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들고 와주셨을까요? 자, 오늘도 역시나 이 통화량 체크예요. 통화량. 지난주에 이제 계속해서 통화량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통화량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시중에 화폐가 많이 풀린다는 뜻이고, 그쵸. 그리고 화폐가 많이 풀린다는 것은 좀 역설적이게도 화폐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똑같은 물건이더라도 얘가 이 바닥에 넘쳐날 때랑 네네. 좀 이 희소할 때. 희소할 때랑 이 갖고 싶은 그 정도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느끼는 가치가 다르죠. 느끼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희소할 때 더 가치를 느끼는 법인데 이렇게 통화량을 늘려놓으면요,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이런 니즈는 항상 많지. 니즈는 항상 많은데 네. 돈의 절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다른 물건들이나 뭐 금, 은 이런 것들에 비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지금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은값도 네네. 올라가고 구리값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맞아요. 신고점 계속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금, 은, 구리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도 여기에 한몫했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요 주식을 하시든지 주식 중에서도 좀 우량 주식이라든지 우량주. 아니면 우량한 섹터의 주식, 특히나 미국 주식 이런 걸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이제 대차 대조표인데 그때 네네. 이게 찔끔 올랐다고 얘는 이제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좀 이렇게 풀리고 있다. 한마디로 연준이 시장에 돈을 좀 빌려주고 있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연준이 돈을 이렇게 빌려주고 시장에 빌려주면 이것도 역시나 통화량에 포함이 되겠죠. 네네. 요렇게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싶은데 원화예요. 원화. 예.
미국도 이렇게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네네.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달러 인덱스가 여기에는 첨부 못했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어요 많이.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어때요? 더 떨어지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적극적으로 환율에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면서 그쵸. 1,420원까지는 떨구는 데 성공을 했지만 하루 만에 30원대까지 다시 반등하고 맞아요. 그리고 지금 2주쯤 됐나요? 네네. 지금 70원을 넘어갔어요. 1,470원을. 한마디로 아. 원화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지는데 이제 얘도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질 거다. 달러도. 그래도 조금 덜 떨어지니까.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달러가 원화보다는 좀 더 이 신뢰도가 높으니까 네네. 여러분들께서 그냥 드립다. 물론 국내 주식 좋습니다. 네. 드립다 그래도 국내 주식만 하지 말고 좀 해외 주식, 특히나 이 미국 주식에도 조금 눈을 돌려가지고 포트를 좀 다분하면 좋겠다. 국내 주식에서만 이것저것 요것저것 사지 말고 네네. 여기 국내 주식에서 우량주 이만큼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 음. 약간 리스키한 종목 한 25% 네. 나머지 75%는 좀 이렇게 우량한 종목 이런 걸 가져가서 달러까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방어할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수익은 수익대로 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돈은 앞으로 2026년에 훨씬 더 많이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잘 굴려야 이런 화폐 가치 하락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투데이 레슨까지 만나봤습니다. M2 통화량과 대차 대조표에 대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주요 경제 일정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정들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통화량을 봤는데 이것도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네. 지금 여러 가지로 트럼프랑 파월이 많이 투닥투닥하는 모습이에요. 요건 이제 그거에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이제 파월의 임기가 5월까지죠. 맞아요. 연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자리에 분명히 비둘기파를 안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러는 풀리겠죠. 그쵸. 네. 그리고 여기 연준의 베이지북 어제 있었거든요. 이 베이지북도 미 경제 활동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데. 이 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물론 이거는 이제 물가 지수 자체가 그렇게 막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데 네네. 여기가 문제예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지 둔화가 안 되는지 연준이 어떤 지표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냐면요. 네. 이런 고용 지표를 굉장히 많이 고용 봅니다. 지표, 그쵸. 근데 지난주에 지금도 이제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이 지표가 하나가 또 발표가 되거든요. 네네. 매주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간 때문에 이 방송 시간이 이래가지고 네. 요 현재 발표 내용을 못 봤단 말이야. 맞아요. 지난주에 신규 실업자가 이전 대비 상승했다고. 실업자가 많아졌다고. 상승했다. 네. 좋지 않은데요. 그렇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일자리가 줄어들었든 아니면 진짜 뭔가 이 실업자가 더 그냥 말 그대로 늘어난 거든 네네.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뭔가 경제가 둔화가 되는 신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파월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야 경제는 견조하다. 견조하다. 여기서 더 나아가봐야 고용 시장이 오묘한 균형을 잡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게 벌써 깨지고 있다는 이 증거가 나온 게 벌써 한 3달쯤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딱 요런 상황을 보면 파월도 임기 내에 금리 인하를 좀 더 단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가능해요. 네.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쵸. 저는 거의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죠. 네네. 그런데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삐끗해가지고 만약에 경제에다가 이 경제의 피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네. 돈을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풀지 못하면 얘네가 급등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도미노처럼 막 쓰러질 수도 급격히 예. 악화될 수 있나 봐요. 예. 그 예전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쯤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한번 시장을 세게 강타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걸 이제 아래 공포라고 하는데 그때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아래 공포가 이 데스 사이클을 무서워한 거거든요. 예, 뭔가 하나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다른 부분이 이제 밀접해 있는 부분이 막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무너질 거다.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뭐 잘 지나왔죠. 네. 네, 잘 지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국가 간 무역도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네네. 트럼프는 관세 타령하고 있고 맞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를 어느 정도 그래도 살리려면 막 B컷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꾸준하게 눈치 보면서 베이비 컷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베이비 컷을 한다는 거 네. 그리고 12월부터 연준이 그 양적 긴축을 끝냈죠. 종료. 그쵸? 네. 그 두 개 다 무슨 이슈예요? 돈이 풀리는 이슈잖아요. 맞아요. 시장에 돈이 풀린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일단 자산으로 그게 다 갑니다. 자산으로 돈이 가면 자산 가격이 오르겠죠. 네. 조금씩이나마 계속 우상향을 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런 시장 안에서 나 홀로 손해 보지 않게 좀 이렇게 좀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근데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제 주변 분들이 미국 주식 너무 하고 싶다. 네. 근데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 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내가 투자를 마음 먹었다면 네네. 한 번에 막 이제 큰 시드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환율이 진짜 뭔가 미국에 쇼크가 나서 네. 갑자기 환율이 뭐 변동, 막 요동치는 때 제외하고는 저는 그때가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자, 지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돈 푸는 속도가 사실상 2배 가까이 된다고 해요. 네.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달러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전 올라간다고 봅니다. 이걸 우리가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게 네. 얼마 전에 구두 개입을 이제 구두 개입도 그렇고 연금이 맞아요. 개입을 하면서 환율이 1,420원까지 확 떨어졌었죠. 네네. 근데 지금 날짜 얼마나 지났다고? 맞아요. 1,470원 찍었잖아요. 1,500원의 공포가 오고 있어요, 지금. 전 1,500원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예, 지금 하는 총재도 그렇고 그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뭐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진 않을 것 같아.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야지 나중에 1,500원대, 야 1,400원대 이거 미국 주식 시작했어야 되는데 1,400원대 다시 오면 내가 그때 이제 달러 산다. 그리고 미국 주식 떨어지길 산다. 기다리기보단 지금이라도 빠르게 들어가야 된다. 맞아요. 네, 나중에 네.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요 경제 일정까지 자세하게 체크해 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다음 순서로 오늘의 미국 주식 공략주 만나보기 전에 팍스통신망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단 한 가지 미국 주식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미국 주식 공략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원자력이에요. 원전이죠. 원자력. 네,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죠. 네, 아까 좀 힌트를 주셨어요. 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된다고. 자, 일단 이 회사의 그 현재 그겁니다. 현재 호가창인데 어제 장 그리고 오늘 이제 프리마켓에서도 오픈마켓에서도 저기 3%가량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사실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 상승이 크지 않은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예, 저는 그냥 이등주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예, 왜냐하면 앞에 얘기했던 그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채굴. 먼저 간 네.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뒤따라 갈 수 있겠네요. 뒤따라가죠. 네네. 채굴이 많이 되면 일거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심지어 지원금까지 받았어요. 오. 예, 이 회사 사업 영역 같은 경우는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공급 사업인데 첨단 우라늄 농축 기술 솔루션도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핵 연료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트럼프가 원하는 게 원전 더 짓고 그리고 러시아한테 이거 이제 원전 더 지으면 더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쵸. 요거 의존할 수가 없다. 네. 핵연료도 이제는 슬슬 우리가 좀 독립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요거를 그냥 대놓고 그냥 밀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 보면 미국 원전용 우라늄 생산 독점한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말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NRC 라이선스라고 있어요. 네네. 이 NRC 라이선스 여기 앞에 마크 보이죠? US NRC. 이게 뭐 이 NRC가 뭐냐면 라이선스가 뭐냐면 러시아 외 지역에서 HALEU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선스인데 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HALEU가 뭐냐? 네. SMR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연료예요. 이게 사실 그 원전이라고 하면 뭐 대형 원전, 소형 모듈형 원전 이렇게 있잖아요. 소형 원전이 SMR인데 대형 원전에 비해서 소형 원전이 오히려 이 순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 우라늄의 순도에. 근데 이 우라늄 순도를 굉장히 잘 정제를 하고 있는 기술을 그리고 그 라이센스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따라서 이 SMR 원전용 우라늄 생산을 이제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점은 뭐가 된다? 돈이 된다. 돈이 된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 독점 기업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 가져와 가지고 여러 번 증명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DOE와 대규모 계약을 했는데 DOE가 뭐야? 제가 공부를 좀 해왔는데 네. 미국의 에너지부다. 뭐 맞아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의 에너지부예요.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9억 달러 지원금을 이미 수령을 했어요. 뭐 하라고? 핵 연료 공급망을 구축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그냥 대놓고 나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서 있고 싶은데 계속 미는 거야. 계속해서 야, 너 핵 연료 순도 높은 거 만들어. 라이선스도 내주고 돈도 내줄게.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미국은 얻는 게 뭐예요? 에너지 자립을 얻을 수가 있고 이 회사는 얻는 게 뭐예요? 매출을 얻겠지. 맞아요. 그렇죠. 그 매출 규모가 높아지면 주가 향방도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으로 그쵸. 나가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오하이오 피케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미국에. 여기에 우라늄 농축 시설 확장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확장까지 하게 되면 생산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생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커질 텐데 생산 규모 자체가 그거 자체가 이제 기업의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게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시가총액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어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 그냥 사실상 그냥
미국에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미국 원전 SMR 원전 그런 데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독점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급 면에서 독점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차트를 보면 아까 그 차트와 좀 비교를 해볼까요? 네네. 물론 여기에 붙여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그 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 갔어요. 맞아요. 그 두 종목 다 갔거든요. 근데 그 지원금을 받은 그 총 세 회사 중에서 나머지 한 회사, 네. 이미 주가가 올라간 그 회사 말고 나머지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고점을 464달러에서 찍고 조정이 크게 왔었어요. 이때 왜 조정이 오. 왔을까요? 왜 조정이 왔을까요?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10월, 11월이죠. 이때 터졌던 게 AI 버블론이에요. 아, AI 버블로.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핵 연료를 뭐 더 만든다고 해도 수요할 데도 없을 거다. 그리고 뭐 경제 위기가 뭐 올 거다. 뭐 그러면서 마이클 버리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AI 주들 그 반도체 주들과 함께 같이 빠졌어요. 아, 네네. 같이 빠지고 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제 조금 고개 들려고 하죠. 그래서 얘를 보면 사실 그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나 원전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데 네. 얘는 아직 제대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 크게 상승을 못했단 말이에요. 크게 불기둥이 안 났어요.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정고점 돌파해야 정상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기술력이 독보적이고 맞아요. 라이선스도 혼자 갖고 있고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그 기술력 자체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 고순도 그러니까 SMR에 필요한 소형 원전에 필요한 그런 에너지 그 우라늄도 이 회사가 거의 혼자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앞서서 먼저 간 두 회사는 광산에서 채굴을 하는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는 그걸 받아가지고 고순도로 이제 가공을 하는 그런 기술과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2등으로는 갑니다. 그럼 지금 위치도 공략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맞아요. 지금 309달러에서 310달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요 위치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조금 하시면 꽤나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어때요? 이 차트를 보니까 뭐 추세가 꺾인 것 같나요? 아니요, 저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게 지원을 받은 세 가지 기업 중에 네. 유일하게 지금 공략할 볼 수 있는 음. 앞에 두 기업은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지금 고점이니까. 공략하기에는. 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못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어떤 느낌인지 너무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가 지금 생각하지 우리가 네. 8만 원까지 다시 떨어지면 9만 원까지 다시 떨어지면 내가 그때 산다. 그때 무조건 산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미리 사면 되는데 왜 그거를 이제서야 생각을 하냐고요. 맞아요. 미리 사면 되는데 왜 그걸 이제서야 생각하냐 이겁니다. 밑에 이제 그리고 밑에가 아니라 여기 배경에 보면 여기 이제 매물대 같은 것들도 이제 보이죠. 네. 이 매물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매물대가 어때요? 요 매물대가 여기 20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에서의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네. 굉장히 두터운데 정확하게 여기를 밟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뭐 이게 차트인지 내 낙서인지 모르겠는데 좀 지우고 갈게요. 네. 자, 여기 이 두꺼운 매물대 구간을 너무 잘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원도 들어오고 기술 독점하고 있고 라이선스도 혼자 있고 네. 그냥 혼자서 다 해먹어요. 얘는 그냥 원자재만 있으면 우라늄 원자재만 있으면 혼자서 다 해먹는 회사입니다. 증축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이슈도 있고 이런 매물대 밑에서 또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맨 밑에 뭐 하나 좀 요상한 차트가 하나 있죠. 네. 요거 기억나요, 뭔지? 혹시? 아, 어떤 차트였는지 제가 좀 잊었어요. 요 맨 밑에 이제 요 주황색 선 좀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위에 막 주황색 색칠돼 있고 이런 차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매도 지표인데 이게 두 가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회사가 사람들이 패닉셀을 하고 있는지 패닉 바잉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차트고 네. 그리고 수급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는 추세인지 나가고 있는 추세인지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차트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게 이제 50을 기준으로 위쪽이면 이제 과매수 국면으로 이제 슬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지금 얘가 한 60 정도에서 좀 횡보를 계속 쭉 하고 있어요. 한번 매수 심리가 한번 쫙 하고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가 차트는 횡보를 했어요. 한 달 동안. 네네. 네, 매수 심리가 올라갔는데 횡보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여기서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특히나 좀 이렇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샀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렇다는 건 여기 이 저점을 딛고 이제 반등 시작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겠어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세 분출이 한번 나올 거다. 오. 우리 예전에 SMR 이 원전 주식 같은 경우 미국 주식이요. 네.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 전에 진짜 뭐 그냥 사놨더니 야 플러스 100%가 됐어. 와. 네, 네네. 뉴스케일 파워 이런 것들 있죠. 그쵸. 네, 그런 것들 엄청나게 급등을 했거든요. 약간 그런 차트를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야 이거 뭐 메가리도 없고 뭐 상승 추세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 뭐 올라가면 여기서 올라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지 않아요. 이러다가도 갑자기 튀어 올라갑니다. 오. 예, 저 항상 주식 시장을 많이 보는데 야 얘가 왜 안 올라가지? 이유가 있나?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나? 저 항상 저를 의심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다음날 다다음날 보면 걔가 결국 올라가요. 20% 30%. 네네. 예, 이런 실수를 저도 합니다. 예, 그 실수를 최대한 이게 자양분 삼아서 이런 종목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주식 공략주로 원자력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머니 그럼 이거 공략가라던가 목표가 이런 거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공략가 같은 경우는 현재 공략가예요. 여기서 이미 일주일간 횡보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 지반이 좀 탄탄하다는 거는 이제 확인이 좀 됐고 목표가는 저는 전고점은 돌파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봐요. 여기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게 미국 주식은 유망한 주식들은 다 이렇게 움직여요. 네. 네. 조정이 온 다음에 전고점 크게 돌파했죠. 고점 돌파가 크게 나온 만큼 조정도 크게 오긴 했습니다. 물론 네. 이슈적인 면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안 내려가고 쌍바닥을 짚고 나서 상승 추세로 진입을 했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전고점 한 번 더 돌파할 준비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튀어 오를 때가 되었다. 네, 근데 이제 목표가를 항상 설정해 드리는데 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변동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와 함께하면서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네. 그러셔도 되니까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 생방송 50분 동안만 게시판 활짝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 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목님 남은 시간 동안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 간략하게 요약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 회사는 일단 뭐 차트가 굉장히 예쁘다. 예쁘다. 첫 번째 차트가 예쁘다. 두 번째 미국에서 이제 미국이 정부 자체에서 이 핵 연료 자립을 위해서 자금을 굉장히 큰 자금을 지원을 해줬다.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네, 미국 네. 정부가 굉장히 크게 밀어주고 있다.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런 우라늄을 이제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엄청나게 독보적인 기술과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세 개로 딱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공략주로 원자력 관련주 만나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